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입니다. 대부분의 첫집 구매자분들께서 얼떨결에 변호사 앞에서 계약서에 그냥 생각 없이 서명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집 계약하시기 전에 꼭 명심하고 확인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계약서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물며 차를 구매하실 때에도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죠. 때로는 이제 그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차 구매하고 나서야 제 계약에는 3년 무료 서비스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집 계약 전에 여러분 스스로 꼭 체크하셔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판매 에이전트로 들었던 내용과 인스펙션 때 보았던 이 집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집 인스펙션 할 당시에는 있었던 것들이 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작은 것이라고 하면은 드라이어 머신, 그 에어컨, 식기세척기, 그리고 이제 풀장 같은 경우에는 필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그 계약서에 기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키 받아서 막상 집에 갔더니 없다고 하면은 이미 그때는 늦은 거거든요. 자, 이것 말고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께서 500스퀘어미터 짜리 하우스를 찾으셨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편에 그 펜스 하나가 있었는데 그 펜스가 제거를 할 수 없는 펜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not removable 펜스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제외시키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은 470스퀘어미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퀘어미터당 가격을 따져봤을 때 꼭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편에다가 뭐 중축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레니를 넣으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진짜 이거 뭐 큰 일이 발생했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크게도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사는 이 집 계약서 내용이 어떠한지 변호사로부터 잘 조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 또한 어느 정도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들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상대 측과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조언해주시는 분으로 선임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참고로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평균 변호사 수임료는 대략 한 1200에서 한 1500불 정도 해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GST가 갈 수도 있는 거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뭐 저렴한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돈을 주시더라도 이제 꼼꼼하게 챙겨주실 분을 찾아가는 것을 진짜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굳이 뭐 변호사 수임료 깎아가면서 변호사한테 일 주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제 돈 주고 그냥 시키는 게 제일 깔끔하고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계약 완료 시 페이를 해야 하는 디포짓의 금액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우에는 보통 이게 이제 10%라고 하죠. 10%. 경우에 따라서는 5에서 뭐 10%까지 뭐 다양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80만 불짜리 집을 구매하신다라고 했을 때 10%면은 8만 불이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그 다음 날까지 이 금액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돈이 바로 준비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된다든지 한국 혹은 이제 해외에서 돈이 넘어와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시간이 지연이 되겠죠. 자, 지연이 돼서 제때 그 디포짓을 페이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약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어기게 되면 상대 측에서는 충분히 계약을 파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혹여나 집 주인이 이 집을 갖다 다른 바이한테 줘버리는 일이 생기면은 정말 진짜 내 마음에 들었던 집을 찾았는데 뭐 집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디포짓의 금액은 협상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조정, 그 페이먼트 날짜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 잘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페셜 컨디션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스페셜 컨디션은 한국말로 하자면은 특별 조항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별 조항의 유무와 추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내가 특별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진짜 이거 많이 본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집을 파는 에이전트 입장에서 저는 절대 집주인분한테 청소비 크게 써서 이제 100% 확실하게 해준다라는 조항을, 그런 부분을 넣으라고도 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동의해준다라고도 답을 주지 말라고 해요. 자,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새 주인이 이제 키를 받아가지고 키 받는 게 아니라 새 주인이 이제 그 세트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프리세트먼트 인스펙션이라고 그걸 해요. 하는데 이때 보통 이제 청소 다 해놓고 또 가구도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집이 텅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으면 다 보여요. 숨은 먼지, 때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청소 잘 해놓고 나갔으면 문제 없는데, 설령 이제 해놓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새 주인 눈에는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집이 완전 새 집이라고, 완전 새 집일 거라는 그러한 이제 큰 기대감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예. 자,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청소를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에 넣을 필요도 없죠. 그게 의무는 아니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시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프로페셔널 클리닝을 해달라고 추가로 조건을 넣으시면 좋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비용 절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사를 들어갔을 때 주방에 기름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에 곰팡이 돼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외에도 집을 파는 집주인 입장에서 몇 가지 이제 특별 스페셜 컨디션을 넣어둘 수가 있으니까 그 항목을 꼭 확인을 잘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세틀먼트 기간입니다. 자, 세틀먼트는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6주예요. 일수로 따지면은 7, 6에 42죠. 42일이 됩니다. 42일 뒤에는 그 명의가 넘어오게 되고 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호주 각 주마다 이 세틀먼트 기간은 약간 틀리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세틀먼트 기간이 왜 중요하냐? 자, 집을 구매하시는 분께서 현재는 이제 렌트 중이겠죠. 대부분이. 자, 그러면은 그 렌트 기간이 종료되는 세트라는 그 날짜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세트라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기간이 잡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사하셔야 되는데 이사업체,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업체들 다들 이 기간에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더라도 추가로 또 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전에 세트 날짜를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후로 아예 넘겨버리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쿨링 오프 피리어드예요. 자, 쿨링 오프 피리어드는 다들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자, 먼저 쿨링 오프 피리어드가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혹여나 이 계약을 물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은행 대출 관련해서 은행에서 론 승인 거절 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건축상에 이제 문제 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집은 구매하시면 안 되죠. 계약을 중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법적인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통상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5일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집 계약을 취소하시게 되면은 집 구매 가격의 0.25%에 해당되는 금액만 페널티로 지불하고 그냥 떠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판매 에이전트 혹은 집주인 측에서 집 구매자가 계약을 하고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쿨링오프를 계약서에서 없애는 조건으로 가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 쿨링오프 관련해서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습니다. 뭐 대출에도 뭐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땅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땅이 또 물가 앞에 위치해 있어서 경치 또한 정말 끝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듀플렉스를 올려가지고 제가 이걸 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기만 하면 이제 마진율이 되게 높았는데, 미처 거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건축 관련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만 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를 했죠. 쿨링오프가 끝나기 하루 전에 제가 아쉽지만 취소를 하고 구매 금액에 50만 불에서 이제 0.25%면은 아마 1250불일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금액을 페널티로 내고 제가 그냥 거기서 끝냈답니다. 자, 만약 대출 관련 부분을 제가 이제 쿨링오프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은 그 페널티는 10%예요. 그러니까 50만 불에 10%면은 5만 불이 되겠죠. 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긴 한데, 거기다 혹여나 잔금 다 치르고 세트한 후에 제가 공사 비용 대출을 못 받는다라는 걸 알았더라면은 첫 번째는 이제 빈 땅에 제 돈이 다 묶이게 되겠죠. 예. 거기다가 그 이자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빈 땅이라서 제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그냥 마이너스가 계속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쿨링오프 기간이 5일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 충분히 협상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늘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에이전트가 만약에 계약 조건에서 제외하자고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늘려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서 연장을 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게 나를 위한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약 조건에 무조건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꼭 명심하셔야 되는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